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귀농 과연 붐인가 트렌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귀농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 그래서 귀촌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가, 생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내 정신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취미, 뭐 체육활동, 운동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삶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삶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농촌은 도시에서처럼 시간 1초 1분 시간을 다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유있게 좀 살아가는 삶이 농촌이라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자연의 형태 속에서 흐름과 같이 물 흐르듯이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이 농촌의 삶이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전처럼 농촌 공동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그 불악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없다면 도시와 에서 이전을 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공동체적인 정신력이 있는 건가, 정을 나누고 마을철에도 일 끝나고 농사철에도 같이 모여서 막걸리 한잔 먹고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유대감을 형성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도 큰 요인이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농촌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예전에 농촌진흥청에서 35세 이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67% 이상이 노후에는 농촌으로 돌아가서 살겠다 하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1996년도 96년도에는 26%에 불과했는데 2005년도 조사에서는 40%, 2015년 조사에서는 약 6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패턴이 자연에 대한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그러면 노년기의 농촌생활은 미래의 생활을 어떤가 책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내 육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저렴한 주거비용,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후의 생활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강도가 높은 일을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은 힘든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농촌에서는 소소한 일, 호미질이라든가 풀을 뽑는 잡초 작업만 하더라도 본인의 신체적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부터 마음의 평온함과 안정감이 역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풀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나타나는 농산물 등이 안전한 먹거리가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노력을 조그만 소소한 일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활력소라고 하겠죠. 의욕감이 넘쳐나고 활력소가 생긴다. 그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6가지가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휴양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물길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을, 노후에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해서 67% 이상이 노후에는 농촌에 가서 살 의향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과연 왜 하려고 하느냐?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하면 나의 마음이 안정하고 편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간단한 일, 소소한 일을 해서 몸이, 신체가 건강한 육체를 지닐 수가 있고,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도시에서 시 분초를 다루는 그러한 경쟁적인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쌓이고 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와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재배한 유기농산물, 자연 친화적인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점들이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를 떠날 때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을 작업으로, 직업으로, 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할 경우에는 농업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에는 아주 다양한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별 가족들이 좋아하는 쌈, 웰빙쌈 같은 것도 상추만 재배하더라도 재배 방법이 그 작부 체계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퇴비라든가 거름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 토양, 성질, 성분,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농촌의 스펙트럼을 이용을 잘 해야지만 농촌에는 기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요인과 그것을 극복을 못할 경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에는 좋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 보조하는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자원과 같이 자연, 농업을 함께 순환형으로 삶이 가능한 공간이 합해져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느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메니티가 우리나라의 전통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들이 잘 활용해서 한다면 농업에서, 농촌에서, 농업으로부터 얻어나는 소득이라든가 부가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은 비행기를 못 합니다만, 비행기 타고 쭉 하늘에 와서 아래를 육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은 온갖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농촌 들녘이 보입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공익적 기능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농촌에는 농업인들이 땀 흘리고 힘을 써서 나타나는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정부에서도, 국가 정부에서도 그 공익적 기능을 인정을 해서 직불급이라든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국심이 높은 농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논이 약 100만 헥타르, 105만 헥타르가 되는데, 공익적 기능이 옛날 한 10여 년 전 자료에서 있어서는 56조 정도, 각종 홍수라든가 지하수 조절, 여러 가지 기후, 장마철에 비가 와서 침수가 안 되는, 산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 기능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서는 약 공익적 가치가 11조 정도의 공익적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홍수 조절이라든가 토양 보존을 하고 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져서 소득을 올리고, 우리나라 산은 638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산에서도 국토의 64%가 차지하고 있는데, 각종 약초라든가 산채, 웰빙, 산물이, 임산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 강과 지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물길과 상권을 통해서 하천, 지하수에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한다는 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해상국 시절에서는 그러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해상 왕국으로 해서 조선,
조선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분야의 어메니티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37종의 22만 건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전통 분야, 공동체 분야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촌 어메니티를 자원을 활용하고 향토 자원을 활용하고 역사적인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것들을 관광 산업화 시키는 것이 융합 관광 농품화 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려면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은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농민들, 농사꾼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농업인, 농업인, 상업인, 공업인 하듯이.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바뀐 것이 제가 보기에는 20여 년 됐습니다. 꼭 호칭을 할 때는 농민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도 자연스럽고 겸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 재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는데 축산업, 임업 할 것이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제목으로서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그러한 확고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귀농 준비할 때 그러한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귀농은 첫 번째로 1단계가 농촌에서 종주, 의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 단계. 두 번째로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이주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세 번째로 농촌 이주를 할 때 옮길 수 있는 실행 단계. 실행. 다음에는 농촌 이주 후 정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추진 단계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정주 의향 형성을 한 다음에 이주 그리고 실행 단계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네 가지로 나눠서 시작이 됩니다. 꼭 귀담아 들으셔서 나중에 미래에 농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머릿속에 집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나누는데 정주 의향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그 정보센터로 정부에서 운영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바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포털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는 매뉴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빈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홍보물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농촌 문화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원주택지라든가 여러분들 그 농사 귀농을 하려면 체험을 사전에 미리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주 실행 단계입니다. 2주 실행 단계는 잘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빈집을 임대를 해서 몇 개월 살아보기를 한다거나 저금리 이자로 해서 융자금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원스톱 행정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서울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시군 단위에서만 귀농귀촌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행을 하기 전에 정보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 정보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검색을 해보셔서 많은 탐방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본인이 자가진단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농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다 가양학생으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더욱더 나은 삶, 나은 행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시키는 것만 해서는.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나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농촌으로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꿈, 텃밭을 이루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소박한 꿈을 헤쳐나가는 거, 그러한 것이 인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우리 가정의 재정은 어떤가? 재정 상태. 돈이 최고 중요합니다. 돈.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남한테 손 안 빌리고 살 수 있는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태를 파악을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겠습니까? 옮기려면은 귀농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상태. 다음에 집을 옮기면은 가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조그만 하우스, 집이 없으면 농막을 유지해야 되니까 농막을 줄 수 있는 투자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투자금 농막 짓는데 요즘에 6평까지 질 수가 있는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만 대가 상수원 보호지역, 대형 댐 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이 가장 까다롭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공원지역, 그린벨트 지역, 그러한 지역의 농촌의 형태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부서에 가서 문의를 반드시,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지번을 획득을 해와서 문서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서 농마을 짓고 살든지 집을 짓고 살든지, 집을 질 수 없는 것도 광역 도시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인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직장에서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가장 실무자, 법책을 옆에다 놓고 있는 실무자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고하고. 왜 그러냐? 법은 항상 바뀝니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바뀌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중에서도 귀농 자금, 설비, 하우스를 지려면, 농마을 지려면 설비 투자 자금, 초기에 들어가는 영농 자금. 하다못해 호미를 사고 삽을 사고 농기구를 사야 되잖아요. 농기구. 예전에 소시라라고 왔어요. 소시라, 흙 긁어 모이는 거, 괭이 같은 거. 네. 퇴비 비료도 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생활 자금이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생활 자금이, 내가 농사를 져서 바로 소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나, 그러한 것들을 표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안정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유동성, 이렇게 돈이 움직이다, 유동 자산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순자산이 여기 얼마나 되는 건가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옮겼을 경우에 부채가 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것인가, 대출을, 아니면 1년간의 부채가 얼마인가, 총 나에 대한 부채가 얼마인가, 순자산이 얼마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족회의, 부부간에, 아니면 개인간에. 다음에 다 합해지면 금융자산이, 나에 대한 자산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가, 축적이 만땅인가, 여러분 꼭 따져봐야 돼요. 만땅이 돼서 이걸 하나하나 껍질 벗기듯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면서 몇 년, 2, 3년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건가, 꼭 그 진단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부부간에 서로 싫어하거나, 싫어하면 설득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부부간에 같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귀농교육을 많이 시켜보고 상담을 많이 하면은, 가장 좋은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 부부간에 와서 교육을 같이 받는 사람들. 하트인가요? 하트. 네. 사랑. 가장 부부간에 정이 산 사람들은 같이 다닙니다. 교육도 같이 받고. 부부간에 있는데 남자가 좋다고 혼자 와서 교육 받고 가서, 아니면 여자가 좋다고 혼자 교육장에 와서 교육 열심히 받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방 잘 싸갖고 와서 집에 가서 신랑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랑은 밥 먹는데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먼 산 바라보고 있는데 말은 할 수가 없고, 와이프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또 신랑 화낼 것 같고,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다고 또 화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기능 관련 책을 가져왔으면 이것을 그냥 이런 잘 보이는 전화기 옆이라든가 핸드폰 잘 넣는 곳에다가 조그만 교재 같은 거 던져 놓으세요. 던져 놓으면은 가만히 읽어보다가 관심 있으면은 우리 와이프가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받고 왔을까 과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심리적으로 가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금방 우리 나 교육받고 왔으니까 귀농 저 농촌으로 가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성격이 성품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불만만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결투 싸우지 결투 싸우는데 그런 분들이 이사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만 농촌에서 싸우는데 침대에서도 잠도 못 자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처음에 농사 열심히 쳐요.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자고 원해서 한 명은 끌려온 거겠죠. 못마땅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심취해버리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힘들으면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와 땅 사고 집 짓고 하면은 땅값이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2, 300평 원하는데 한 300평에다가 집 조그맣게 짓고 텃밭 가꾸고 정원 가꾸고 차고지하고 해서 하는데 300평에 땅 대지 같은 거에 그린벨트적인 대지고 대지에 사야 집을 질 수 있거든요. 한 1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500평 100만 원 거기다가 집 지어야죠. 집집은 또 땅 사는데 몇 억 들어가 집집은 또 몇 억 들어가 정원 가꾸려면 몇 억 들어가 농기구 사려면 들어가 하우스를 하면 돈 들어가 5억 이상 금방 깨집니다. 5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족간에 동의를 꼭 다 얻어야 됩니다. 모두 가족들의 동의. 그리고 귀농 자금은 가장 내가 필요한 만큼 저리 융자를 받아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속 편하고 자금 융자 얻어야 다 빚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가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탐색 가서 주말 농장 텃밭이라도 해보고 나의 적성과 맞는 건가 탐색전을 충분히 탐색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탐색전을 한 다음에 아니면 주변에 이웃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면 농가에 방문을 해서 충분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80% 이상 들어주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고 합니다. 항상 충분히 얘기를 들어준 다음에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권유를 해야 됩니다. 체험, 텃밭 체험이라든가 홈스테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주말에 가서 머무르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러한 것을 임대해주는 농가주택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봐서 그러한 체험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없다면 주말 농장 조그맣게 한다거나 자기 아파트, 도시에서 텃밭이라든가 베란다를 이용해서 엽채류, 상추, 쑥갓, 뭐 여러 가지 등등 샐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보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체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귀농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농 지역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살 것인가 잘 선택을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살면은 또 왕따 당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다 털어줘야죠. 어깨에 힘 빼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사업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 장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원들이 작게는 20, 3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을 직원들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력 관리하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해도 많죠? 근데 농촌에 와서 그 사람들 1억 이상 연봉 가지고서 그 사람들 20, 30명
100명 이상을 인력 관리를 해야 되고, 농촌에서는 장점이 그겁니다. 퇴직 후에 전민퇴직이 없고, 하우스 2, 3천 평 가지면은 오이, 토마토, 시설 재배하시면은 스마트팜 돈 있으면은 자금이 있으면은 잘 지어서 스마트팜 하우스 지어서 하시면은 1년이면 7, 8천만 원, 1억. 농업 순소득은 약 60%, 50% 이상은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아주머니들 몇 명 쓰고 인건비로, 아니면 부부간에 하고, 그것은 전업을 했을 경우에 말씀드리고, 또 한우 같은 것도 한 4, 50마리 이상 먹이게 되면 소득이 5천만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업 농가로서 귀농을 하는 삶이 성공의 삶입니다. 예, 이거는 귀농을 했을 경우고, 귀촌은 귀농은 농촌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사를 지어가면서. 귀촌은 도시에서 소득이 올라오고 농촌에서는 거주만 하는 겁니다. 그 환경만 이용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목이 말랐네요. 귀농하고 귀촌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귀농 초기에는 영농 작물 재배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작부책이라고 하는데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능력 배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야죠. 농업에 대한 교육.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 영농 기술인데, 농업에 대한 테크닉이 세계에서 7위, 8위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자료가 있느냐 그러면은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가면은 동영상 딱 찍어서 가지 재배하는 거, 토마토 재배하는 거, 네, 다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뭐 파인애플 다 재배하는 거 쭉 올라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수확까지.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각 지방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150, 60개 있을 텐데, 거기 가면은 귀농 귀촌에 대해서 프로그램, 민간인 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인 단체가 가면은 책값 들어가, 밥값 들어가, 강의료 줘야 돼,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관심만 기울이신다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꼭 활용을 잘하자.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 직장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얻어놓는 것도 미래의 내 삶에 충분한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의 시간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농 재배 기술을 꼭 습득을 현장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기술을 습득을 할 때는 작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채소, 축산, 화해, 특작, 인삼 같은 거 특작, 산나물, 산채류, 약초식물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촌에 가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작목별로 채소, 과수, 채소에도 과수, 화해, 그런 것들은 원예라고 하죠. 다음에 축산 분야, 축산에서도 한우, 대가축 분야, 중소가축 분야, 돼지, 소가축 분야, 뭐 닭, 염소, 양, 개, 오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작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재배 형태도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갔을 때 거대한 것을 내 전업할 것인가, 그런 분들은 하우스를 잘 지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만 투자해서 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은 하우스 조그맣게 한 50평, 100평짜리 1층 하우스를 져서 수막시설만 해도 겨울에 잘 돌아갑니다. 수막시설이라고 하면은 지하수를 이용하면은 물이 올라오면은 13도, 14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우스 비닐하우스에다가 쭉 뿌려주는 겁니다.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닌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엽채로 작물을 충분히 심을 수가 있고, 겨울에는 나무를 말려서 겨울에 드시고, 겨울에는 굳이 농업활동 많이 하지 마세요. 시업에서 해야지. 귀촌하시는 분들, 농사 조금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면서 분들은, 농사를 전념을 해서 돈 버실 분들은 하우스를 사중하우스 짓고 스마트팜 최신 현대화를 지셔서 농업 소득을 올리셔야겠지요. 물론 그렇게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농일치 기록장이거든요. 기록장을
확실히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록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장을 지금 쓴 지가 한 20여 년이 되는데 꼭 기록장을 기상 상황이라든가 농약 사고 있는 것, 농자재 구입한 거라든가 올해 농사는 어떻다, 언제 파종을 했다 하는 것을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추 씨앗을 파종했다, 모종 사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파종할 수 있는 것은 3월 달에 3월 중순쯤에 밭을 갈아서 감자가 3월 20일경에 빨리 심습니다. 감자라든가 그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심어서 감자 심을 때 멀칭 비닐을 씌워주고 바로 엽채로 같은 거 파종을 해주시면 튼실하게 잘 큽니다. 어린아이들 모유 먹여서 키우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다고 예전에 어머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분유보다 종자를 씨앗을 파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튼튼하게 잘 큽니다. 개들은 추우면 안 나옵니다.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딱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그렇다고 해서 2월달 3월 초순에 파종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서둘러서 겨울이 너무 길어 바로 입춘 지나면 딱 땅 갈고 뭐 심을 거야. 심지 마세요. 심는 건 좋은데 모를 사다 갖다가 심는 것도 심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심는다고 해서 발화가 바로 안 올라와요. 가위들 다 온도에 민감해서 적응을 한 다음 상태에서 쭉 올라오면 틈실하게 잘 커요. 3월 하순에만 심으면 됩니다. 상추라든가 완두라든가 뭐 4월 초에는 강낭콩이라든가 여러가지 콩종류 심으시고 그 다음에 엽채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정도에 묘로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농일지를 쓰라고 했는데 영농일지는 여러분들 시범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꼭 기록장을 이렇게 다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기록장을 꼭 영농기록장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원 사항이 있다거나 그럴 때 영농기록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메모장 날짜별로 한 줄, 두 줄이라도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꼭 길러서 길러주시고 농사의 1년 사업 계획을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서두에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귀농 과연 붐인가 트렌드인가, 두 번째는 떠나는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세 번째는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돼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을 주민과 화합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행사에 꼭 가서 협력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마리가 잘 풀려나가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소문이 잘 나서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을 주민과 어울리는 그러한 몸에 뵐 수 있게끔 습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전원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서 독보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마을 주민과 주변 사람들과 친구분이라든가 선배 후배 간 할머니 노인들한테 공경해주고 존경해주고 해서 잘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꼭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시간 동안에 조금 넘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도시화를 탈피를 해서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3, 4%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전에 겪었던 유럽 사회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고
퇴직자라든가 별장, 그리고 귀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도 보면은 1년간 상담 실적이 1만 건 이상을 이렇게 웃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2의 인생이 아주 귀중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다별 농장 가족들은 항상 그 귀농귀촌이라든가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좋은 미래에 서로 간에 협력하는, 배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알뜰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다별 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